여기는 뉴욕 맨하튼입니다. 콜럼비아대 근처인데 제가 사촌집에 묵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특이하고 건물이 아름다워서 보통 아파트 구조하고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건물이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1906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물 만들어진 이제 당시에 기록해 놓았던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원래 호스피탈 병원이었대요. 병원으로 쓰이던 걸 이제 맨션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 이 사촌이 콜럼비아대 의과대 교수거든요. 그래서 의사 아니랄까봐 의과대학 병원으로 쓰이던 그런 건물을 리모델링한 그런 곳에 살더라고요. 굉장히 아티스틱한 취향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옛날의 그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제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친구들 중에는 뉴욕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들, 자기 친구들 중에는 이 선거 이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항의의 표시로 검은색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검은색 옷을 좀 입어보려고 장을 찾아봤더니 검은색 옷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닥터인데 너가 검은색 옷을 입으면 어떡하냐. 네가 검은색 옷을 입으면 그건 산 사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죽은 사람 하고 일을 하는 장의사가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연스럽게 오바마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그 친구가 오바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오바마 정말 좋아해가지고 오바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역사상 제가 알기로 인간의 역사상 제가 알고 있는 이 정치가 중에서, 그리고 이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을 하는,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또 아주 이상을 가지고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런 연설문, 강연으로 유명하죠. 오바마가 서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자기도 오바마를 정말 가장 좋아했는데 어떻게 오바마를 찍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민주주의다,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이 유튜브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발리에 있었는데 발리에서 찍었었던 그 영상 중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 댓글 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했던 이 유튜브 내용에 대한 좀 반론이죠. 그러면서 말만 뻔지르려고 한 게 이제 오바마나 민주당, 바이든 이런 그룹이고 한국에 훨씬 더 유리한 건 오히려 어떻게 트럼프다. 우리 국익을 생각하면 트럼프가 더 낫다. 그러면서 제가 문학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읽어보려고 봤더니 또 지금 그 댓글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왜 그 또 댓글을 써놓으셨다가 이렇게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댓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언젠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반론이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 댓글을 쓰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이상주의자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의 반론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문화의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해온 그런 이제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관점은 이익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을 취한다. 옳지 않더라도 그분을 취한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기원전 5세기에 그 소크라테스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그 시대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시대이기도 하고 소피스트의 시대이기도 했는데, 소피스트들이 대부분 아테네 그리스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이루는 브레인들이기도 했고 또 하나의 그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중에서 트라시 유명한 소피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 이익에 따라서 정의도 바뀌고 그거는 정의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사람이 트라시 마커스라는 유명한 소피스트예요. 또 그 당시에 소피스트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소피스트가 프라타고라스라고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소피스트이기도 했어요. 소피스트라는 게 궤변론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순히 궤변론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하나의 그 배경을 이루는, 지적 배경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민주주의의 옹호자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이기도 했고 철학 교사이기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말에는 굉장히 귀 기울여 볼 만한 얘기가 많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현대적 철학에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소피스트적인 철학이 보편적인 것이 된 게 오늘날 현대사회라고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에 맞서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당신들의 얘기가 현실적으로는 뭐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현실론을 그대로 지지하고 우리가 교육의 하나 이론으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냉소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혼란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소크라테스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익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에는 그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한 사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됐다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조차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입장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입장이 바뀌어질 때마다 정의도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도 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지속 가능성을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그런 언설, 말을 하는 화법, 톤 앤 매너를 보게 될 때 굉장히 이제 무례하고, 또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실제 있는 사실처럼 이렇게 가짜뉴스처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평화를 조장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 분노와 적대성, 공격성, 이런 걸 가지고 특히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언어, 분열적인 언어, 통합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다셨던 분, 트럼프가 우리에게 더 이익이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톤 앤 매너를 사용하는 사람을 나의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 너도 트럼프처럼 돼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그런 형태의 화법과 그런 화법이 대변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톤 앤 매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좀 야만적인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톤 앤 매너도 그렇고, 그 매너가 대표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삶을 굉장히 동물적인 것, 생존 중심 적인 것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언어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고, 우리 문화의 이상이 그런 것을 향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